안녕하십니까, 최준익입니다. 큰 박수는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제가 우리 양동환 구청형사님께서 정말 좋은 자료, 유익한 자료 정말 준비를 열심히 잘 하셨고, 오히려 제가 경제학 교수로서 부끄러운 점이 좀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우리 구청형사님이 준비하신 것 같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또 지금 무역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큰 그림을 두리뭉실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제시를 못하고 그냥 문제만 제시하고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 제목이 트럼프는 왜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이거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정말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은 정말 이거 보고 이 가능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 나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 이 사람 무식한가요? 아니면 조금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람입니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트럼프라는 개인은 1946년생으로 지금 72살이고 5형제 중에 4번째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부동산 산업을 해가지고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3살 때부터 아버지가 매년 20만 불씩 월급을 준 사람입니다. 그만큼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월튼에서 경제학 학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성장을 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업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3번을 했고 자녀는 5명. 근데 현재 자산이 3.1 빌리언, 31억 불을 갖고 있는 거부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대통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은 지기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I hate to lose.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 특성입니다. I double up. 상대방이 세게 나오면 난 그 사람보다 2배, 3배, 4배 더 세게 나가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 네고시에이션 전략입니다. I double up. 세 번째는 I rely on my instinct. 난 본능적인 생각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 마지막은 I'm the best. 내가 제일 잘났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잘난 사람이 아무 사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자기의 인스팅트, 본능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남이 나올 때 그거에 2배, 3배로 대응을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보여줄 사람들 중에 트럼프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십시오. 중국의 시진핑 싫어할까요? 푸틴 싫어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싫어할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미국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싫어할까요? 존 맥케인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월남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서 패배한 사람으로 트럼프 눈에는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패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존 맥케인은 트럼프에 의하면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승리를 최고로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구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20명이 넘는 공화당 후보들을 제치고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고 그 유명한 힐러리 클린턴도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투표를 보면은 전체 일렉트럴 보트에 보면은 57대 42로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요즘 계속해서 힐러리라는 이름만 나오면 막 씹어대죠. 그게 트럼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시면 이겁니다. 총 득표자 수는 트럼프는 63 밀리언을 받았는데 힐러리는 더 많이 받았어요. 66 밀리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눈에는 이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힐러리가 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이름만 나오면 정말 두 손을 다 들어가지고 욕을 하고 시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트럼프는 지는 것을 싫어하고 승리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적인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일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70살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을까? 한번 짚어보면은 이 사람은 파퓰리즘, 군중정치, 민중정치 이것이 우리 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파퓰리즘. 이거는 내가 국민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주겠다. 여러분들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고 뭐 물질적으로 힘들고 뭐 사느라고 힘드신데 이걸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표를 얻는 것이 이 파퓰리즘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를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못 살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제조업을 유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무역 이런 걸 폐기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남한테 당하지 말고 살자. 이것이 프로텍셔니즘, 자유무역주의를 폐기하고 보호무역주의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애국주의, 내셔널리즘, 애국주의 아니면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 정신 차리자, 당하지 말고 살자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서 우리의 제조업을 없앴기 때문에 힘든 거고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말고 앞으로는 정신 차려서 우리 같이 힘 모아서 살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얘기입니다. 다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건설을 하자. 자, 트럼프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미국을 보거나 세계를 보는 것이 이러한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이 옛날 같지 않다. 약해졌다. 그래서 강한 미국을 다시 한번 탄생을 시켜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리더가 다시 돼야 된다. 또 군사적인 리더도 같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군사적인 면에서는 소련이나 뭐 중동 여기서 지금 전쟁 계속하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는 우주전쟁을 하게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8일 날 미국은 처음으로 우주군을 설치하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를 통해서 날아오는 핵무기나 기타에 대한 준비를 하자.
이것이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미국은 더 강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그 대신 사회 도덕적인 면에서는 본인이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으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중요한 것은 리더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겨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승리를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왜 미국이 이 모양으로 약해졌느냐? 트럼프는 대답이 간단합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그랬다.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은, 클린턴 대통령 8년,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 8년, 오바마 대통령 8년 해서 38이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중에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바뀔 적마다 지난번 대통령이 잘했나 못했나 따져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클린턴이 잘했는지, 부시가 잘했는지, 오바마가 잘했는지 우리는 넘어가면 그냥 끝나는 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서 옛날 애들 다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이 폈던 정책을 다 뒤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잘했으면 뒤바꿀 필요가 없지만 잘못했으니까 뒤바꿔야죠. 자, 다 반대입니다, 이 상황.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 오바마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뭐 오바마 케어도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소수민족, 동성애자, 이민자 이거 다 뭐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보적인 생각을 없애자. 이미그레이션, 일리걸 된 거 다 없애자. 그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자. 그 다음에 프리 트레이드 이거 해보니까 우리 손해다. 그 프리 트레이드에 대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패시픽 파트너십 그것도 들어오자마자 철회를 했고, 철강, 알루미늄 여기에 수입 관세에 불과하겠다고 그랬고, 또 한미 FTA, NAFTA 다 재협상 들어가고, 또 일본, EU 할 때 무역 협정을 할 때 다시 한번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트럼프는 와서 전직 대통령 무능하고 잘 일 못했다.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참 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프레시한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습니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뭐 잘 아시리라고 해서 우선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소수민족 뭐 거짓말도 잘하고 세금 보고도 공개도 안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의 지도자인 푸틴과 시진핑이나 김정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마음대로 우방인 유럽의 연합국가라든가 카나다의 수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미워하고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냐.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같은 국내에서도 정치꾼들 아니면 딴 사람들하고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꾼이다. 그리고 본인만 잘났어. 딴 사람들은 안 났고. 문제가 많죠. 이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들이 생겨납니다. 같이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나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될까요? 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3분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도덕적인 것도 중요한데. 아니 뭐 금상첨화를 원한다면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대통령이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 그러면 누구를 원하실까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위상이 옛날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못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미국에 언제 오셨는지 모르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의 위상하고 현재의 위상하고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못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좀 협박해도 될까요? 못 살게 굴어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참 신사적으로 제가 대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신사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상대방은 굉장히 까다롭고 악질적인 사람이 나오면 힘들죠. 그렇죠? 그냥 질문입니다. 뭐 하나 더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착해서 당하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착하지 않더라도 당하지 않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또 정답은 이렇습니다. 착하고 당하지 않는다. 근데 그건 없어요. 답에. 초이스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같이 정말 개망나니가 좋은 건지 대통령으로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대통령을 원하는가 아니면 착하지 않더라도 우리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고집불통으로 밀고 나가는 대통령을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역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니면 그걸 이제 다시 풀어나가기로 시작을 합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을 하는 거고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역을 하는데 생겼던 장벽들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나 쿼타나 정부 보조금들을 없애고 무역 장벽을 비관세 무역 장벽을 없애는 것이 이 자유무역입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은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고 딴 나라에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니까 이제 무역 흑자가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역 흑자든 적자든 간에 돈을 지불하는 대가로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양동환 부총리사님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무역 흑자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근데 그 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은 중국에 돈을 지불하면 중국에서는 물건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받고 주는 거죠. 근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쪽에서 계속 돈만 갖다 주고 물건을 받으면 언제 나는 돈을 법니까? 저쪽에서 내 물건을 사줘야지 돈을 벌죠. 그렇죠? 나는 저쪽 물건을 계속 사줘서 돈이 그쪽으로는 가는데 그쪽에서는 그 돈으로 내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삽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줘야 되는데 한쪽만 사주고 한쪽은 안 사줄 때 무역 적자 폭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미 무역 흑자를 멕시코하고 카나다하고 보면 연 약 한 90억 불, 900억 불 미만입니다. 거기에 한국을 보태면 한국은 그보다 더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을 갖다가 재협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재협정은 한국과 무역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종료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많고 우리 양동환 부총리사님께서 자세하게 그 도표를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난 3년 평균 철강 수출량의 70%만 한국에서 수출하겠다는 얘기고 2041년까지는 추억은 미국에 수출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약품을 한국에서 수입을 해서 그것을 환자분들이 사용을 할 때 보험 처리를 안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미국 약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카나다하고 멕시코를 상대로 했던 자유무역 협정 네프타는 이름을 USMCA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은 멕시코의 노동자 임금을 16불로 인상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도 이 미니멈 웨이지가 16불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데 갑자기 멕시코의 그 일꾼들을 16불로 해주면은 멕시코는 인플레이션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의 노조가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6불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름은 중국이라고 얘기 안 했지만 난 마켓 이코노미하고 손을 잡으면 무역협정을 하면 이 무역협정은 폐기를 시키겠다. 다시 말해서 너네 카나다하고 멕시코 너네 중국하고 뭐 자유무역 하겠다고 뭐 협정을 맺으면 이거 다 도루묵이다. 중국을 따돌리는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6년마다 재검토하겠다. 잘 돼가는지 안 돼가는지.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근데 그럼 왜 중국이 자꾸 얘기가 되느냐? 이게 지금 뭐 멕시코, 재팬, 다 합쳐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큰 폭으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2017년도에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물량은 약 125 빌리언, 12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미국에다 수출한 가격은 거의 500 빌리언, 5천억 달러입니다. 그 폭이 375, 그러니까 375 빌리언이니까 3,750억 달러입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러면 평균 잡아 하루에, 눈 깜빡하는 사이 하루에 미국에서 중국에 지불하는 돈이 1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달러씩 지불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존 행콕 타워가 팔렸을 때 700 밀리언에 팔렸습니다. 시어스 타워 한 5, 6년 전에 팔렸을 때 1.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 빌리언 달러라고 하는 것은 매년 매일같이 미국이 중국한테 시어스 타워 하나씩 건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안 들죠? 이것이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무역 적자폭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스톱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지 3개월 만에 4월 20일 날 철강하고 알루미늄의 수입 관세를 한번 부과하는 데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지시를 하고 다시 3개월 후에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그래도 말을 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얘기로 1년 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중국 항주에서 똑같은 G20 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2016년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미국을 대표해서 갔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진핑이 있고 여기 메르켈 독일 수상이 있고 여기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여기 반기문, 김용 뭐 이런 한국 분들도 눈에 띕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그래도 중간쯤 있습니다. 그죠? 내외 귀빈이니까. 근데 17년 작년도에 생겼을 때 이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트럼프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의전이 중요하죠. 네? 별거 아닙니다. 시상. 가서 뒷자리에 앉았어도 그만이고 그냥 얘기 듣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대통령쯤 되면 여기다 세워놓으면 김새죠. 자, 이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은 중국이 지적 재산권을 훔쳐갔는지 조사해봐라. 좋은 얘기는 훔쳐갔는지 조사해봐라. 도둑놈인지 아닌지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신기를 건드리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둘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떠냐? 본 척도 안 합니다. 좀 더 가까이 봐서 표정을 보면 정말 완전히 서로 딴 데 보고 있어요.
자,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11월 달에 회의가 끝나고 나서 2018년도 올해 1월 달에 들어오면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탁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하고 철강 관세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지 못하죠. 30억 달러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그랬죠? 트럼프의 특성 중에 하나가 I double up. 상대방이 나오면 그거보다 두세 배 더 세게 나간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30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중국이. 자, 부시가 얼마로 나갈지 궁금하죠? 500억.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국, 카나다, 멕시코 너네 철강 관세 내가 조금 면제해줄게. 중국만 내. 사람 약 올리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가서 중국이 또 30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 500억. 또 500억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둘이 투기판에서, 노름판에서 배팅을 하는 겁니다. 30억 내는데 500억을 얘기를 해요. 자,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마지막에 500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떡하죠? 미국이 500억보다 작게? 아니면 더 많게? 많게. 1000억. 그러니까 중국이 야야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카나다에 가가지고 야단을 받습니다. 메디케이랑 이 전 세계 그 G7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 표정을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못 들은 척. 너네 짓거려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글쎄. 너무 재밌어.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한국만 우리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미국에서 시민권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세금 내고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이 중에 누구냐 생각을 해보시면 아 그래도 트럼프 나쁜 사람 같은데 그래도 뚝심이 있구나 뭔가는 좋은 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개월 또 계속 싸움입니다. 뭐 2천억. 다시 얘기해서 중국이 너네가 말한 대로 관세를 실시하면 아까 1,000억에서 또 2천억 올린다. 이거는 정말 세게 나가면 더 세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제가 이건 아까 우리 부총영사님이 더 자세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보십시오. 중국이 160억 얘기하는데 미국은 2천억 얘기해요. 세게 나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9월 29일 중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미국의 아시아 담당 National Security Council 안전위원회에서 이 맷 파튼저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합니다. We are adopting our game to Chinese or China's style of play. 다시 말해서 우리는 너네하고 중국 사람들한테 대놓고 너네랑 지금 내고를 하는데 아니면 너네랑 이 대담을 하는데 우리는 너네식대로 지금 하고 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중국식 전략이 뭔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중국이 뭐를 어떻게 했길래 미국의 고위 그 공무원이 중국 대사관에 가서 직접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은 이겁니다. 중국 정부가 만족하지 않는 한 계속 지연시키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속 타서 약자가 속이 타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업하고 중국의 기업이 합작 투자를 서로 하려고 할 때 합작 투자에 대해서 중요한 기술 이전을 중국 정부 마음에 들 정도로 안 해준다고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합작 투자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돈이랑 설비랑 다 준비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기술 이전을 더 빠른 속도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략이라는 것은 중국 정부가 마음에 들 때까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그대로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중국에 있는 많은 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야 우리 잘해보자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못한다. 트럼프한테 직접 물어봐라. 트럼프가 대답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냥 지연하는 거예요. 가마 침묵으로 지연을 하는 겁니다. 좋은 예로 중국이 얘기하는 것은 개인 기업 간의 분쟁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이 합작 투자를 해서 뭐 싸움이 생긴다. 기술 이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정부에서는 허가도 안 해주고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인발도 안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자가 급해가지고 점점점 포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환경 오염하고 국민 건강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안 된다 이 얘기하고 국가 안보상 고려해보자 해서 시간을 끕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계속되는 건데 이제 요즘 10월 달에 들어와서는 선거철이고 해서 좀 조용을 했는데 조용했지만 11월 1일 날 트럼프가 시진핑과 전화를 해서 아까 우리 구종 여사님 말씀하셨듯이 11월 30일 날 아니면 12월 1일 날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이제 G20 때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질 그럴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아마 답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과연 무슨 얘기로 미국을 설득하려고 할까요? 자, 무슨 얘기를 가지고 중국은 미국에 와서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단순 노동 지각적 제조업에서 성공을 했는데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니다. 세계 기술 분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동안 신발, 가발, 뭐 핸드백 이런 거 만들어서 팔았는데 실상 우리도 자동차도 만들고 싶고 우주선도 날려보고 싶고 우리도 뭐 이런 고급 비싼 기계들도 만들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실상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런 거는 전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하지 우리 하는 건 별로 없다. 그래서 자동차, 화학, 뭐 영화 다 우리 후진국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 못 산다 아직. 아직 개인적으로는 못 산다. 자, 그 예로 미국은 전 세계의 GDP가 79 트릴리언 달러인데 약 25%를 점령을 합니다. 차이나는 15%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1.9% 그래도 11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래서 야 그동안 잘 사는 건 마찬가지, 잘 살아온 건 맞다. 우리 두 번째로 세계 경제 대국이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이런 거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세계 탑 10 컴퍼니를 보면 우리는 6등 알리바바, 7등 텐센트 둘이고 한국의 삼성이 8위다. 그러니까 탑 10 중에 우리는 2개만 껴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컴퓨터의 뭐 대국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많이 갖다 팔았는데 한번 봐라. 뭐를 갖다 팔았나. 바이시클, 자전거, 그 다음에 핸드백, 햇, 모자, 페이퍼 다이어리, 노트북, 애들 푸는 노트북, 크리스마스 라이트 등등 이런 거 팔았다 이게. 우리는 비행기도 못 팔고 뭐 그렇다고 뭐 정말 불도저를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 못 팔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봤자 스모그 때문에 국경이 이렇다. 열심히 만들어봤는데 제조업의 이 오염 때문에 이렇다. 상하이도 마찬가지다. 우리 못 산다. 또 개인적으로 1인당 GDP를 보면 미국은 6만 불이고 한국은 3만 불, 일본은 4만 불, 중국은 8,600불. 자 봐라.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그렇지만 경제 대국으로는 두 번째 가는 나라일지는 모르지만 개인당 따지면 72등이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 나라냐? 말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시진핑이라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Made in China 2025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한국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2025년도까지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2025년까지 자기네가 달성할 그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가전제품, 의료업종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의약품, 자동차, 비행기 이런 거를 만들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도 지원하고 기술 신조제 개발도 하고 중국 내 생산을 적극 권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얘기 아니죠, 중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2025년까지 모든 부품의 70%를 중국에서 자체 생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self-sufficiency라는 타이틀로 정의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그러면 중국 사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내걸고 추진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죠? 이것이 중국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냐? 자, 미국의 입장은 뭐냐? 무역통에서 너네 그동안 혼자만 잘 살았다. 봐라. 아까 그 스모그하고 다르게 스모그가 없어지면 부평이 이렇게 번쩍번쩍하다. 봐라. 빌딩들도 봐라. 상하이? 아까 그거는 스모그가 있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였지만 날씨가 개니까 너무 좋다.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예요. 센진?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자 돼가지고 너네 잘 먹고 잘 살았다. 또 한 가지. 무역을 통해 부강해지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채택할 줄 알았는데 공산주의는 계속하고 더 세게 나간다. 맞습니까? 중국 내 인권 및 종교 탄압 계속이 되고 시진핑 주석은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독재 체제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너네가 그동안 잘 살게 된 이유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직접 판매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거나 훔쳐갔다. 네? 합작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야금야금 빼갔을 뿐만 아니라 해킹해 가지고 다 빼갔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무시해왔다. 그냥 남의 것 뺏겨다가 그냥 써먹었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또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네가 돈을 좀 버니까 국제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 자, 남중국의 군사기지 건설하고 아프리카 남미에 가서 자원개발차 독재자들하고 협력을 해서 독재자들의 그 위치를 더 튼튼하게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사드 봐라. 한국이 사드 해놨다고 너네 불매운동 해가지고 한국의 롯데, 삼성, CJ 다 돈 못 벌게 내쫓지 않았느냐. 세상에 부자 된 나라, 정말 책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런 짓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한국은 이 얘기를 못하지만 미국은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좋은 예가 아니냐. 또 너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간선거도 은근히 개입을 하고 있다. 왜냐? 이 미국의 농업벨트에서 거기에다 무역 관세를 매김으로 해가지고 인기 없게 만들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년 정책 좋은 것 같은데 너네가 2025년까지 70%를 생산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한번 보니까 너네 그 자유무역 정신을 없애는 거 아니냐. 너네 혼자 자체 생산해서 70% 다 조달해버리고 무역은 안 하자 하는 얘기 아니냐. 무역에 역행을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냐.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의 부통령이
10월 4일 날 허슨 인스티튜트에 가서 자기 그 스피치를 할 때 한 얘기입니다. 여기 적으시면 첫 번째가 stealing American technology. stealing. 부통령 입에서 중국은 stealing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국은 뭐를 원할까? 우리 더불어 잘 살자. 그리고 좀 민주주의 좀 존중해달라. 그게 독재체제를 갖지 말고, 그리고 독재체제, 군사주의를 전 세계에 뿌리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민주주의 좀 하자. 그리고 군사적 행동 잘 자제해라. 세계 평화를 좀 위협 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을 제치고 최강국이 되려고 까불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렇게 돼야지 하는 분이 계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도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건 인간의 욕구다. 우리는 옛날에 중화민국이 되고 싶다. 전 세계가 중국으로 향했던 그 옛날의 중국이 되고 싶다 하는 얘기입니다. 참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원하는 거겠죠. 결론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무역전쟁은 제 생각에는 세계의 최강국이 누가 될 것이냐 하는 그 자리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될 것이냐, 미국이 될 것이냐.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그대로 놔둔다고 그러면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2035년쯤 가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거다 하는 예상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중국을 길을 들여야 되는데, 아니면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되고 중국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돼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길을 들여야 된다면 트럼프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절 보고 대통령이 되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의 재간을 못 얻어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문제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트럼프는 자기 독치자다, 나르시스트다. 여기에 시진핑과 푸틴이 앉아가지고 플래트리, 잘났다고만 하는 것만 보여주면 이 트럼프는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잘났죠. 제가 요번에 여기 우리 문화회관에서 한사원이 이렇게 또 총연사 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트럼프가 왜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형님께서 직접 오셔서 좀 해명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탕 발림을 열심히 했는데 그건 안 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알고 하는지 막 쏴대는 거 여기저기서 일만 벌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죠. 그리고 무역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른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게 방글라데시 셔츠에다가 차이나 넥타이에다가 원래 베트남에서 만든 신발 다 입었습니다. 근데 익제큐티브 오더로 바이 아메리칸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현실인데도 무역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 날 얘기한 겁니다. He does not blame China. 무역 적자에 대해서는 자기는 중국을 블레임하고 싶지 않다. 누구를 블레임을 하느냐? Past US President.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클린턴 때
이 중국이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클린턴은 그 여자 문제로 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을 때 그거 뭐 그냥 미국에서 크게 신경 못 쓰고 그냥 집어넣어 준 거죠. 근데 그때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국이 이렇게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자본주의를 더 선호하고 민주주의로 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더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옛날 대통령들 다 헛짓했다. 다 틀려보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대통령 중에 오바마, 부시, 아버지 뭐 아들 다 합쳐서 클린턴 25년 전 사람들입니다. 25년 전의 시대를 흐르면서 정말 대통령들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거를 했나? 그 업적이 뭔가?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전쟁을 시작을 했을까? 대답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린 위기감을 느낀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Again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잘 나가게 하자 하는 그 again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국민 전 세계 국가들에게 미국이 아직까지도 최강국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역전쟁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도 미국은 건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승리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 공약을 이행을 해서 2020년도 대통령에 다시 한번 출마를 해서 정말 미국은 두 텀을 대통령을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트럼프가 선거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담을 쌓는다는 얘기는 들어간 듯 하더니 또 나오고 또 들어간 듯 하니 또 나오고 왜냐?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스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끝날까? 혹시 아시면 연락 주십시오. 돈 좀 벌게. 어떻게 끝날까? 중국이 이길까? 미국이 이길까? 누가 이길까? 미국. 전쟁하고 나서 남는 게 뭘까? 남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 이렇습니다. 남는 게 뭘까부터 대답을 하면 전쟁은 나쁜 거고 승자도 패자도 전부 다 피해자가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항상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승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끝날까?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 조금은 더 유리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중국은 제조업에 강해서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지만 그 물건이 유통이 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의 돈의 70%는 전 세계 무역거래의 70%는 달러로 결제가 됩니다. 달러줄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려면 달러로 결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제 끝날까? 이거는 1 트릴리언 달러 질문입니다. 라토 된 것보다 더 큰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지금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할까요? 중국과 무역전쟁에서 미국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러서면 미국은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은 신용도가 없어지고 말만 꺼내고 뭐 왁자지껄 뭘 할 것 같았는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미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또 미국은 지금은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까요? 이길 때 끝납니다. 언제 이길까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길 때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러셨죠? 전쟁에서는 이겨야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don't like personally, disapprove of many policies.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정책도 다 싫다 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48%였습니다. 이것은 역대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미국의 50%, 그러니까 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트럼프 하는 짓은 다 싫다. 개인적으로도 싫고 그 사람이 하는 정책도 다 싫다 하는 그게 48%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싫다. 팔러시는 어프로브 하지만 개인적으로 싫다는 사람이 68%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이 68%.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부시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이것이 이번 선거에 그대로 나타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얘기입니다. 싫지만 approve his policy, approve most policy가 합쳐서 44%, 어림잡아 반입니다. 그 사람은 싫지만 그 사람이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반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싫어하지만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그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반 정도 44%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번 선거로 나타났는데 제일 많이 변심한 사람들 아니면 제일 많이 공화당을 떠난 사람들이 educated suburbian, 다시 말해서 이 교외에 사는 지식층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떠났습니다. 나머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미국의 중산층이 이 트럼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하원 선거 결과는 이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34석 플러스를 지금 더 얻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하원은 장악을 했습니다. 상원은 장악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 이수재 씨 여기 나와 계시는데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공화당 티켓으로 이 민주당 텃밭에서 그래도 30% 이상 지지를 받으셨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건데 개인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싫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꼭 나오세요. 자, 이제 미국의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제가 보는 미국은 이렇습니다. 당하지 않는 아이보다는 당하더라도 도덕적인 아이를 원하는 것이 미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비도덕적인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정책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그 사람한테 손이 안 간 것이 미국의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원만큼은 지금 민주당이 더 많이 의원수를 확보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차원에서 중요하냐 하면 다시 말해서 미국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적 도덕적 가치관이 살아있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그 미국의 특징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중간 선거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그래도 도덕적인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다.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이번에 선거에 좀 슬픈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의 뿌리는 든든하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조금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원이 다수당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는 가시밭 덤불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상충 관계된 개인 세금 조사를 민주당 하원에서 발의를 할 것이고 또 소련과 선거 개입에 대한 것도 그 멀러 커미셔너 그 사람 통해서 할 거고 대통령 월권을 얼마나 했나 탄핵 소추 등등 지금 트럼프는 아마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하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하원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은 힘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민주당이 이러한 개인 세금 조사하고 탄핵 소추에 들어가면 그거 대답하느라고 신경 쓸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것은 퇴색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국과의 힘겨루기 위해서는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대통령 혼자로서는 중국을 대적하기에 힘겨운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저는 미국의 경제적인 면이 참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은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비즈니스 위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틀이 The smoothest period of Trump's presidency is over. Really, it's over. It only gets crazier from here on.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앞으로도 지금부터 더 크레이지하게 변할 거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대중 언론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월요일 날 아침에 증권값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저도 알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